드디어 미얀마 사태에 대한 12개 민주국가 국방부 차원의 연합이 결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반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이 주도하는 군부 퍼레이드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인도나 태국, 베트남 같은 주변의 친미국 성향의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이 국가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3월 27일은 미얀마 국군의 날로 우리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일본에 대항한 날을 기념하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미얀마 군부 세력에게 또다시 대거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국민을 지켜야 할 미얀마의 군인들은 적국이 아닌 자신들의 친구이자 가족일지 모르는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수백여 명의 민간인과 여성, 1살 난 아기, 5살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학살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학살을 자행한 군부가 주도한 군사 퍼레이드 행사에 엉뚱한 국가들이 참석해 민주국가 시민들이 크게 아연실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부 학살 세력이 주도한 이 행사에는 8개 국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같은 대표적 적성국뿐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가 군부에서 진행하는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하며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친미 성향의 국가이지만 최근의 미얀마 사태에 관해서는 미묘한 입장을 취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미권 매체들은 인도의 군부 퍼레이드 행사 참여를 보도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인도가 왜 피에 물든 장군들과 악수를 하느냐며 강력하게 실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행보는 인접 국가인 미얀마가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인접 국가이면서 아세안 국가인 태국이나 라오스, 베트남 같은 국가가 군부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일부 해외 언론은 이것은 아세안 연합의 분열을 상징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미얀마의 인접국인 태국, 라오스, 베트남은 미얀마가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태국은 최근 미얀마 사태가 있기 직전 가장 강력한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태국의 민주화 시위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내놓는 제스처 역시 미얀마 민주화 시위의 표식과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뤄질 경우 도미노 효과를 통해 태국, 그 다음은 베트남과 같은 나라까지 연쇄작용으로 민주화돼서 사실상 동남아 국가를 장악한 독재 정권들이 힘을 잃을 것을 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많은 제조업 공장 이전 수요가 몰리고 있어 큰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가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정치적 안정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서방사회의 제조업 공장들이 유치될 경우에는 아세안에서의 패권을 잃기 때문에 미얀마가 과거처럼 그대로 정치적 불안정 속에 살길 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미얀마 군부 세력의 주변의 국가들과 적성 국가들이 학살을 자행한 군부 세력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와중에 미국 국방부에서는 한국 국방부와 함께 12개국 합창의장들과 연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돼서 이렇게 군사 관계자들의 성명과 경고가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12개국의 민주국가들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날 12개국 합참의장 성명 발표에 참여한 국가는 미국, 한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그리스, 이태리,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이 이날 성명에 참여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프랑스가 빠진 상태입니다. 이날 성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대한민국은 미얀마의 민주화 조직과 매우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많은 진출이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그 어느 국가들보다 미 국방부와 함께 가장 앞서 행동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12개국 합창의장들의 공동성명이 나오기 며칠 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미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 이후에 나온 첫 번째 공동조치로 이번 미얀마 사태의 군사적 대응을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협력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국방장관의 모임과 결의하는 12개국의 민주주의 국가로 이뤄진 강력한 군사강대국들이 주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병은 최종 권한이 있는 유엔 상임이사국 중 두 나라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한 국가라고 특정되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얀마 현지의 한국인 교민들과 제-미얀마 한국인 사업가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해외 기업들은 긴급하게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얀마 아닌 사업장들은 미얀마인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현지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 사업주들은 미얀마 시위와 관련돼 새벽부터 시위대를 위한 도시락을 준비한다던가 사업장을 현지인 직원을 위한 안전도피처처럼 활용하기도 하여 사실상 미얀마인들에게 한인 사업장은 그린존처럼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현지에는 무려 300여 개의 한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봉제 공장은 100여 곳이며 기타 가공업 등 현지인들의 채용을 많이 하는 사업장일 뿐 아니라 미얀마 현지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많은 노력과 봉사활동, 물질적 후원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앞서 언급된 12개국 중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 수준의 기업들이 진출한 셈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통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얀마가 급속하게 군부에 의해 장악되게 될 경우에는 한인들이 목숨을 걸어 일궈놓은 사업장들이 군부나 중국 기업들에 의해 넘어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사태가 급격하게 돌아가자 제-미얀마 한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해서 한인들이 애써 일궈놓은 공장들을 보호할 계획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얀마 국군이 날 이후 극단적인 군사조치와 내전이 이뤄지게 될 경우 민간인들로 이뤄진 한인 시설들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보호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떠나게 될 경우에는 고용된 미얀마인들의 생존과 안전이 위험할 뿐 아니라 피땀으로 일궈놓은 생산 장비들과 거대한 시설들이 미얀마 군부에 의해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위험한 현장에 남아 사업장을 정비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얀마의 우려를 표명한 12개국 국방부는 단시간에 임무를 수행 가능한 스페셜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의 결의 없이 미국에 주도하는 12개국 특수부대들이 나서 미얀마 군부 축출과 책임자 처단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미얀마 시민들 차원에서는 더욱 잔악하게 바뀌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속한 군경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전범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경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한 전범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군부에 속했던 병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미얀마인들 중에서는 SNS 활동을 통해 고화질 스마트폰으로 군부의 잔악상과 그들의 얼굴을 촬영하며 서방 민주사회에 알리고 있어 훗날 민주화 이후 처벌을 두려워하는 군경들의 탈령이 속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현재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어떠한 무장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위대는 무장한 군부에 맞서기 위해 나무를 깎아 만든 활로 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미얀마 내 민주 세력은 어떠한 무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카렌족, 카친족 등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미얀마 민주임시정부 조직인 CRPH 측과의 연대가 없이는 무자비한 군부의 통제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방사회가 미얀마 민주세력을 위해 특수부대가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군부 세력을 무장해제하고 새로운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미얀마 현지인의 무력이 없다면 사실상 특수부대의 진입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차별받아온 미얀마 내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미얀마 내 주류를 형성하는 버마족 간의 화합과 연대가 이뤄지고 후대의 소수민족들의 안전보장과 참정의 보장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얀마는 아시아 최대의 고급 목재 생산과 보석류 채취, 또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즐비할 뿐 아니라 석유까지 생산되는 그야말로 동남아 최고 수준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미얀마는 교육열이 높은 5천만여 명의 인적자원이 있고 순수하고 양심적인 시민들이 있어 동남아의 그 어느 국가들보다 미얀마는 폭발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국가입니다. 과연 미얀마 임시민주정부단체인 CRPH가 미얀마 내 소수민족 무장단체와의 연대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서방사회의 파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민주국가로 인정받는 인도까지 미얀마의 민주화와 성장의 견제에 나서면서 미얀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휴, 이런 잔악한 군부 세력을 어쩌면 좋을까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인들을 응원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